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어는 해치입니다. 해치.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해칭 또는 해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명령어가 HATCH 해치. 그 다음에 해치 에디트 HATCHEDIT 해치 에디트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제부터 나올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치 그러면 이렇게요. 해치 스타일 그 다음 해치 그 다음 해치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가 세 개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어 스타일, 명령어, 그다음 명령어 에디트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어 스타일, 그 다음에 명령어, 그 다음에 명령어 에디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맨드 스타일, 커맨드 에디트 이렇게 세 개가 한 짝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해치 말고 그 다음에 문자 쓰기 있어요. 그러면 문자 쓰기는 스타일, 그 다음에 텍스트, 얘는 이제 m텍스트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한 짝이에요.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블록은 스타일 명령어가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가 인서트고요. 비에디트. 치수 기입이 있어요. 그러면 dim 스타일, dim, 그 다음에 똑같이 얘는 이제 수정하는 게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멀티라인, 다중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ml 스타일, m라인, ml 에디트. 폴리선이 있어요. 근데 폴리선은 아쉽게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P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P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가 이런 식이에요. 다. 이제부터는 고급 명령어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거 남았어요. CAD 명령어가 요거 남았어요. 해치, 다중선 그리기, 폴리선 그리기, 문자 쓰기, 블록 만들어서 사용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수 기입하기. 기업이래. 기입인데. 치수 기입하기. 근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치수의 변수가 얘는 치수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치수 명령이 있고 치수 변수라는 게 있어요. 치수 명령어가 대략 한 열 몇 개 돼요. about 열 몇 개 돼요. 치수 변수가 about 52개예요. 대략 한 60개 명령을 외우셔야 돼요.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제가 한참 많이 외울 때가 치수 변수를 한 40개까지는 외웠거든요. 요즘은 기억이 안 나요. 변수가. 생각이 안 나요. 대신에 dim 스타일 가지고 써요. 요즘은 그렇게 크게 옛날처럼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dim 스타일로 다 해결하고 치수 명령어도 다 외워서 안 써요. 그냥 리본 메뉴 쓰시면 돼요. 리본 메뉴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가 출력하기입니다. 출력 명령어는 플롯이죠. 컨트롤 P 누르시면 출력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2D가 끝나요. 여기까지가 2D예요. 오토캐드 2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로 넘어가야 돼요. 오토캐드 3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출력하기가 있고 이제 거의 끝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하루에 명령어 하나씩만 할 겁니다. 하나, 두 개, 요 정도씩. 치수기입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3일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해치는 이런 거예요. 단면의 면 표시. 단면에 면을 표시하는 명령이 해치입니다. 해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스케일자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싹 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린 면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면이 메꾸어진 면도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구멍은 그냥 냅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이 메꾸어진 부분들 어떤 면으로 메꾸어진 부분들은 여기는 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해칭입니다. 면 처리를 해주는 거. 잘랐는데 여기 면이에요. 여기 메꾸어져 있어요. 여긴 구멍이에요를 구별해 주는 것. 그게 해칭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 벽을 이렇게 세로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벽에도 단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그리고 면은 얼굴 면자고, 즉 끊었을 때, 여기 끊었을 때 얼굴이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 끊으면 이 끊어진 부분에 얼굴이 나옵니다. 즉 면이 나오는 거죠. 그 면이 구멍이냐 혹은 어떤 메꾸어진 부분이냐 채워진 부분이냐 이걸 구별한 다음 여기는 채워졌으면 채워진 부분대로 구멍이면 구멍인 대로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면에 면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해칭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바닥 부분 있죠. 바닥에 타일 들어가 있죠. 네, 이런 타일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패턴이죠. 우리 무늬 패턴이죠. 무늬 패턴을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을 설계를 했어요. 그럼 욕실에 타일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타일입니다. 그리고 타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도 해칭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해당 면에 어떤 재질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 이것도 해칭의 역할이에요. 벽지를 발랐어요. 그럼 여기 벽지예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거 나무예요. 나무라고 알려줘야 돼요. 건축 같은 경우도. 기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기계는 주로 단면에 들어가요. 딱 끊어놓고 여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여기는 그레이 캐스팅, 즉 회주 처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른 재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재질을 표시할 때 주로 해칭을 사용합니다. 그럼 해칭을 쓸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폐곡선. 폐곡선이어야 합니다. 열린 부분, 열린 도형, 즉 계곡선이라고 하죠. 10개자 써가지고 계곡선, 폐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곡선이 닫혀있는 도형을 폐곡선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이 계곡선이죠. 맞습니까? 네. 수학적인 기호가 어디 있을까요? 같지 않다. almost equal. 못 찾겠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니고 여기 있다. 이거죠? 반대가 이거죠. 같지 않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되는 경우 계곡선이라고 하죠. 폐곡선은 닫힌 도형. 해칭은 닫힌 도형에 들어갑니다. 물론 열린 도형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미줄 칩니다. 에라가 있어요. 열린 도형에는 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말하면 거미줄 쳐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해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폐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빨리 그려보시죠. 해치를 실행할 겁니다. 해치. 자, 해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해치는 여기 있어요. 드로우 메뉴에 있습니다. 해치. 그러면 자, 이렇게 떠요. 여기 리본 메뉴가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해치가 명령어가 두 개예요. 해치가 있고 해치 클래식이 있고. 해치 클래식은 옛날 명령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올드 유저들은 아직도 해치 클래식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건 좀 미련 맞다고 봐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건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자꾸 해보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이건 비공개로입니다. 자, 순서대로 바운다리를 지정하고 여기 바운다리 지정하고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 패턴 설정하고 여기 앵글하고 요 아래 상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스케일입니다. 크기예요. 앵글은 방향이 될 것이고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즉, 이 패턴의 크기와 방향을 지정하고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리본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해치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 다 흩어져 있어요. 해치 클래식 보기 조금 더 불편해요.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바운다리, 경계란 뜻입니다. 경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경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픽포인트, 즉 인터널 포인트. 다시 말해서 내부점을 클릭해서 경계를 찾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셀렉트, 즉 객체를 선택해서 경계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픽포인트를 통해서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 경계점을 클릭합니다. 픽포인트를 찍은 다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오면 해치의 프리뷰가 미리 보입니다. 프리뷰예요. 프리뷰.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해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해치 모양들이 많아요.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아요. 해치 모양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이 해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널 포인트는 제대로 찾았습니다. 즉 경계는 제대로 찾았는데 패턴이 무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무늬가 작아요. 안 보입니다. 무늬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경계는 작고 무늬가 큰 경우. 다시 말해서 이 패턴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적당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분명히 이렇게 경계는 찾았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패턴이 너무 크구나. 아, 이거 패턴이 너무 작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뭐 나오나요? 선 하나 딸랑 그려져 있죠? 얘는 패턴이 큰 거예요. 패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패턴이 적당해서 크기가 적당해서 자요. 얘는 어떤가요? 보이나요? 그냥 하얗게 나오죠. 패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요. 확대를 하니까 나오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패턴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니까 패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자, 패턴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리드, 색상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 색상 채우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만들어진 패턴 채우기. 안시 31번이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얘가 기계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 단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시 31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라디언트. 여기 GR이라고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의 약자입니다. 그라디언트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라디언트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첫 번째 색상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죠. 네, 이것이 그라데이션 효과입니다. 그라데이션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침이나 저녁에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 노을이 지죠. 하늘에. 네, 그때 하늘 색상이 어때요? 태양빛으로부터 하늘 색상까지 자연스럽게 색상이 싹 변하고 있죠. 네, 그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라디언트인데 그라데이션도 뭐 라이너 그라데이션, 실린더 그라데이션, 인버스 실린더 그라데이션. 인버스는 뒤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색상이 반전돼 있죠. 스피어는 구슬이란 뜻이에요. 원형입니다. 힘스피어는 반구슬이에요. 반구. 네.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 있고 맨 마지막에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솔리드, 색상 채우기, 그라데이션, 패턴, 유저 디파인 이렇게 네 개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이렇게 네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정하셔도 돼요. 이거 돌려서 여기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솔리드로 놨을 때 여기 색상은 여기서 지정합니다. 솔리드라고 하는 바로 그 아랫부분에 색상 A, B가 나와요. 이렇게요. 색상 지정 가능합니다. 자,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죠? 보통은 바이 레이어 쓰시면 돼요. 자, 기계 쪽은 해치를 빨간색으로 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쪽은 해치를 파란색으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섞여 있으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해치, 기계 쪽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쪽은 파란색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라디언트를 볼까요? 그라디언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색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 A, B 색상. 전면색, 그 다음 배경색. 이런 식으로 색상이 두 개를 내가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각도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45도.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삐딱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는 여기 있는 이 스케일 값으로 조절합니다. 20.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20mm가 됩니다. 크기예요. 5 그러면 선의 간격이 5mm가 돼요. 이때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에 뭔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더블이고요. 이 더블은 유저 디파인만 나와요. 더블을 체크하면 5mm짜리 격자가 됩니다. 격자예요. 격자. 자, 20 그랬습니다. 그러면 20mm짜리 가로 세로가 20mm인 격자, 모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 타일이 얼마짜리일까요? 600이 600짜리 같은데, 그죠? 600이 600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유저 디파인에 600을 써버리면 600 쓰고 더블을 체크해 놓으면 600이 600짜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기계 쪽에서 보통 해치를 이렇게 그릴 때 5mm 간격으로 그려요. 자, 이렇게요. 크기를 5mm로 하고 각도는 45도. 이렇게요. 그러면 5mm 간격에 45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유저 디파인이라는 건 간격을 조절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유저 디파인이에요. 자,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스케일을 줬기 때문에 각도를 0도로 주고 보세요. 스케일을 주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네. 아까 얘가 너무 컸죠? 안 나온 게 너무 큰 거죠? 자, 이제는 어떤가요? 제대로 나오나요? 네. 이 크기를 조절하셔야 돼요. 스케일 값으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얘가 뭐냐면 레이어예요. 얘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를 바꾸려면 해치를 하다 말고 홈 탭을 눌러서 레이어를 바꿔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퍼틱스 창에서 레이어를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프로퍼틱스 창에 레이어 바꾸는 게 있어요. 내가 레이어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요. 클릭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딱 묶여 있고 바로 해치 에디트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바로 수정되죠? 해치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해치는 그러니까 굳이 해치 에디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해치를 클릭하면 얼마든지 해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보죠. 이거 지우고 자, 여기를 요만큼 내렸습니다. 요만큼 내렸어요. 자, 오픈되어 있죠. 자, 해치 픽 포인트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폐곡선만 된다고. 개곡선 안 됩니다. 얘가 지금 그 얘기예요. A closed boundary cannot be determined. 닫힌 도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 띄운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생겨요. 오픈된 데가 여기죠. 여기 때문에 끝점들이 찾아진 겁니다. 이렇게. 끝점들이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검사해 보세요. 여기 어딘가 오픈되어 있어요. 라고 캐드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해치를 하고 싶어요. 해치. 그러면 셀렉트를 하셔야 돼요. 경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거미줄 친 거 보이시나요? 45도. 맞나요? 거미줄 치는 거? 네. 제 말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픈된 도형은 거미줄 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요? 도형을 닫으세요. 일단 도형을 닫고 해치 픽 포인트를 클릭 그리고 도형을 열어주면 끝이죠. 좀 귀찮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해치를 만들려면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분명히 닫힌 도형이에요. 그죠? 해치. 근데 내가 셀렉트로 선택을 했어요.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에러 나요. 딱 바운다리를 정확하게 딱 선택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바운다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미줄 치게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경계를 리무브로 제거하고 다시 픽 포인트로 클릭하면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자, 해치를 보시면, 자, 다시 볼까요? 해치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 자, 뭐든 좋습니다. 자, 해치를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Associativ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Associative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Associative가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즉, 이 옵션이 지금 저처럼 파랗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경계와 해치를 서로 연관지어 놓습니다. 경계와 해치가 서로 연관되어져서 해치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얘를 지금 체크해 놨죠? 경계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이동하면 해치가 재계산됩니다. 이게 연관 해치의 특징입니다. Associative의 특징이 이래요. 경계를 이동하면 해치가 재계산되어집니다. 이게 연관 해치예요. 근데 연관 해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치와 경계가 연관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해치 따로 경계 따로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해치 그리고 클릭. 이때 Associative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Associative를 체크해 놓고 클로즈. 자, 경계를 이동해 봅니다. 재계산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까? 재계산되어지는 거 맞죠? 네. 이게 Associative, 즉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근데 Associative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관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해치 따로, 경계 따로 이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해치는 Associative를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시, 자, 이때 보시면 해치를 눌러 보시면 그립이 나오죠. 네, 이 그립을 가지고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립을 이용해서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립을 이용하면 어쨌든 맞추긴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Associative가, 즉 연관 해치가 켜져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 해치, 아니 렉탱 서클 다시 렉탱글 다시 서클. 자, 이렇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경계 안에 경계, 경계 안에 다시 경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럴 때 해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하나를 넣습니다. 또 제일 바깥에 것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옵션에서 조절합니다. 옵션을 눌러보시면 맨 첫 번째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바깥쪽 아이슬란드 경계만 디텍션.
정의하기. 이그노어 아니 노멀 아이슬란드 노멀입니다. 경계 안에 경계 다시 그 안에 경계를 인식합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 제일 바깥쪽 것만 인정한다는 뜻이고 이그노어는 경계를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그노어 경계 무시. 노 아이슬란드 경계 아이슬란드 즉 경계가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 두 가지 중 하나 쓰시면 돼요. 노멀 혹은 아이슬란드 아우터 노멀 또는 아우터 아이슬란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종종 이그노어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도 자, 제가 이렇게 벽돌을 넣었어요. 근데 벽돌의 시작점이 어딘가 존재하겠죠. 벽돌을 이렇게 쌓진 않잖아요. 그죠? 벽돌이 어딘가부터 쌓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 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t Origin입니다. Set Origin 버튼을 누르시고 원점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위치부터 패턴이 재계산되어집니다. Set Origin을 누르면 해당 위치부터 이렇게 패턴이 재경계가 일어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대리석 같은 경우 바닥에다 시공을 할 때 시공하는 시작점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리석 회사에다가 어떤 무늬를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부한테 그러니까 작업자들한테 여기서부터 시공을 해주세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줘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그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런 패턴의 시작점들을 내 마음대로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Set Origin의 명령어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치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해치를 쓰실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옵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캐드의 환경 설정 창이에요.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탭 파일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요. 이 파일 탭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이 지워지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찾으셨나요? 네, 제일 첫 번째가 C 드라이브의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APP 데이터의 로밍의 오토데스크사의 오토데스크 2016의 R20.1의 ENU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항목입니다.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했죠? F2키 누릅니다. F2키가 수정이죠. 이때 컨트롤 C 한 번만 눌러주세요. 즉, 요 내용을 이 문자를 복사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요 내용이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요 내용이 지워지면 안 돼요. 단지 복사만 할 겁니다. F2키 수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복사 혹은 키보드로 컨트롤 C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ESC 키 누르시고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띄워볼까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에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2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뜰 겁니다. 여기 주소줄이 있어요. 얘도 주소줄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다가 기존 내용 지우고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서포트 폴더 내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기 탭에 보시면 보기 탭을 눌러보시면 이 두 가지 옵션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숨김 항목하고 파일 확장명하고 두 개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확장자 이름도 나오고 숨겨져 있는 폴더도 나옵니다. 숨겨진 파일, 숨겨진 폴더가 다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늘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건들 수 있는 파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입니다. 우리가 건들 수 있는 파일이 이거예요. acad iso.pat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ad iso.lin 이라는 파일 선택할 거고요. acad.pgp라는 파일 이렇게 세 개를 건들 겁니다. 두 개는 iso가 붙었죠? acad iso.pat pat가 얘가 해치 정의 파일입니다. 얘가 해치 정의 파일이고 얘는 선 모양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CAD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PGP가 프로그램 파일의 프로그램이란 뜻이에요. 프로그램 파라미터의 약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축키 파일입니다. 단축키 정의 파일이에요. 이렇게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폴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주소줄이 아까 옵션에서 지워지면 얘네들 하나도 못 끌고 올라와요. 에러가 나버립니다. 메뉴가 안 떠요. 에러가 나니까 이거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띄우냐면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노트패드 메모장을 하나 오픈해 볼까요? 윈도우 키하고 R 키를 동시에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뜹니다. 여기에 노트패드라고 씁니다. NOTEPAD 노트패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메모장이 뜰 거예요. 이렇게 빈 메모장 하나 띄우세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acad iso.pat를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해치는 스타일이 없잖아요. 여기가 스타일이에요. 해치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실무 나가시게 되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엄청 이쁨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 패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자, 뭐 대략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넘어가죠. 카피라이트 2015년 오토캐드 주식회사 온라인 리저브드 뭐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함부로 배포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버전 2.0이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오토캐드 해치 패턴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수정됐습니다. for ISO 스케일링 ISO 크기로 커스터마이징 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부분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해치 패턴이 시작된 겁니다. 자, 제가 패턴을 하나 넣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별표를 씁니다. 이 별표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해치가 시작됩니다. 해치 패턴이 정의가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을 씁니다. 저 플로어라고 할 겁니다. 바닥이란 뜻이죠. 네. 여기 한 칸 띄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길어도 안 돼요. 다 표현 못 합니다.
여기는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별표, 그러니까 패턴의 시작, 패턴의 이름, 그 다음 주석.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방향입니다. 선의 방향이에요. 0도 방향으로 그려라. 그 다음에 0,0에서 그려라. 시작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선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선의 위치. 그 다음 선의 위치는 0,100에서 그려라. 원래 이거 다 붙여서 쓰는 건데 일부러 띄워서 쓰는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볼까요? 0은 첫 번째 0은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려라. 그 다음 숫자 두 개는 시작 좌표입니다. 시작 X, 시작 Y. 그 다음 숫자 두 개는 뭐냐면 그 다음 선이 나올 위치. 반복돼서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좌표. 즉 0,0에서 선을 하나 그리고 0도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즉 0,100에서 또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또 그 위에 0,100에서 또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똑같이 0,0에서 그리는데 시작점의 위치는 900,450입니다. 이때 그 뒤로 뭐가 나오냐면 이 뒤로 뭐가 나오냐면 점선입니다. 점선이에요. 점선이면 어떻게 돼요? 선이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를 반복하겠죠? 네.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를 반복합니다. 네.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마이너스가 건너뛰란 뜻이에요. 플러스 숫자는 그리란 뜻이고 마이너스 숫자는 그리지 말란 뜻입니다. 점선이에요. 이렇게 패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저장해 보죠. 파일 저장. 자, 렉탱을 그려봅니다. 렉탱 골뱅이 5000, 5000 해치 여긴데 플로어라는 게 하나 들어왔네요. 1 보이시나요? 강화마루 패턴 들어간 거.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선의 간격은 100mm씩. 그 다음에 100mm 그리고 100mm 안 그리고 900mm짜리 900mm 간격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만큼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별표. 이게 패턴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패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와야 될 게 패턴의 주석입니다. 설명이란 뜻이에요. 패턴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별표,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패턴의 이름, 쉼표, 패턴 주석, 그 다음에 선 방향, 그 다음에 시작 X 좌표, 시작 Y 좌표, 그 다음에 반복될, 얘가 반복돼서 나와야 되니까 상대 좌표라고 해도 되고 반복될 X 좌표, 반복될 Y 좌표, 그 다음에 점선. 플러스면 그리고 마이너스면 건너뛰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패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패턴에 별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패턴의 이름, 패턴의 설명, 그 다음에 선 방향, 시작 좌표, 그러니까 시작 x 좌표, 시작 y 좌표, 그 다음에 반복될 x 좌표, 반복될 y 좌표, 그리고 점선. 플러스는 그리는 거, 마이너스는 건너뛰기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다 쓰셨으면 지우죠. 이렇게 싹 지우고 저장.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또 배워야 되니까 싹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라인 파일이요. acad lin 라인 파일입니다.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 타입 디피니션 파일, 선 종류 정의 파일. 쭉 내려가면 이렇게. 자, 커스터마이즈 for ISO 스케일링, 즉 ISO의 축척에 맞추었습니다라고 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요, 신기하게 해치하고 똑같아요. 자, 보시면 얘는 별표로 시작하지 않고 A로 시작합니다. 아니, 별표,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 my center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주석입니다. 그리고 센터 라인의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한 칸, 하나, 아이고. 이렇게요. 내가 그려주면 이건 주석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A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패턴은 0으로 시작했죠. 0, 90 이렇게 되죠. 얘는 A로 시작합니다. 이 뒤로 뭐가 들어가냐면 점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이잖아요. 얘는 선이기 때문에 방향, 그 다음 좌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도트로 들어갑니다. 점선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10mm 선을 그리고 10mm 선을 그리고 1mm 그리지 말고, 아니다, 조금 작으려나? 1.5mm 그리지 말고 1.5mm 그리고 1.5mm 그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mm짜리 1.5mm 건너뛰고 1.5mm 그리고 1.5mm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10mm짜리 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도트가 돼요. 자, 저장하기. 그리고 똑같이 CAD에서 불러봅니다.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라인 타입 로드 알파벳 순이니까 저는 마이 센터 여기 나오네요. 주석과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지정해 봤습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레이어를 바꿔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잘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재보면 돼요.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10mm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대략 1.5mm 건너뛴 거고 대략 1.5mm 그린 거고. 이해되시나요? 내가 똑같이 그린 선의 모양, 내가 선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띄워놓을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얘는 이제 다시 지우고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acad.pgp 파일이라는 파일입니다. 자, 여지 것은 어떤 거 썼냐면 acad iso.pat acad iso.lin이었습니다. 즉 인치랑 밀리미터를 구별하는 밀리미터 타입의 파일이었다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얘는 인치와 밀리미터가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단축키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명령어입니다. 한 중간쯤 가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 포 오토캐드 2016이라고 적혀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쯤 가면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델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사용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사용 방법이에요. 이게 사용 방법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3A로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단축키가 지정된 부분입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라인을 찾아볼까요? 제일 많이 쓰니까 라인 I, J, K, L 네 라인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혹시 있나 모르겠네. LL 네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요. LL L자 2개 쓴 거죠. 쉼표 쓰고 그 다음에 별표 쓴 다음에 명령어요. 근데 이 단축키는 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단축키 얘를 바꾸면 캐드 껐다 켜야 돼요. 자 저장 캐드를 껐다 키죠. 자 다시 캐드 실행 자 다시 new 자 LL 그리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라인 시작되는 거 보이시나요? 단축키를 내 맘대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별표 선의 이름 쉼표 선의 설명 과 모양 그 다음 A 쓰고 쉼표 간격 이게 이제 라인 타입 쓰는 방법이고 얘는 단축키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명령어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써야 할 단축키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명령어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저는 이제 지우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알리아스가 무슨 뜻이냐면 별칭입니다. 별명. 알리아스가 별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별표 쓰고 풀커맨드 명령어란 뜻이죠. 이렇게요. 알리아스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풀커맨드 네임 명령어란 뜻입니다.